네, 계속해서 생방송 부동산 투데이 박민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죠. 상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 투자와 또 달라서 상가 투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상가 중에서도 알짜배기를 고르는 팁을 전수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바로 들어볼게요. 네, 불인인을 위한 3분 팁인데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집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살 때, 상가를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입지가 아닙니다. 상가는 물론 상권이 형성되는 걸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이죠. 임차인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곳인가, 또 많은 그 고객들이 들어오는 곳인지 안정성을 가진 상가를 가장 좋은 상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정성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가들을 우리가 역세권 상가, 그래서 중심 상권이라고 하죠. 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이런 곳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피스 상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라면 안정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아리 상권의 상가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아리 상권이다라고 한다라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권을 중심 상권 또는 역세권 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명동이라든가 강남역, 광화문, 홍대 이런 것을 우리가 중심 상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달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 카드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액을 보면은 강남역 같은 경우에도 39%가 매출이 감소가 됐고요. 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40% 넘게 매출이 감소되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반경 500m 이내의 상권의 사용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어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가인지를 좀 확인하는 것이 역세권 상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중심 상권의 대표적인 것들이 대기업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임차인이 대기업이고 큰 업체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임대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상가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또한 단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심 상가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인가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모든 역세권이 다 이런 중심 상업 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중 역세권이어야겠죠. 많은 역들이 교차하는 다중 역세권이어야 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러한 지역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지역들은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명동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좀 쇠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신흥 역세권이 좀 뜨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인지 쇠퇴하는 지역인지까지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상권이 바로 중심 상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오피스 상권도 안정성이 높은 상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피스 상권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대표적으로 테헤란로가 될 수도 있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곳도 오피스 상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곳들의 특징은 아까 중심 상업 지역은 유동 인구였다면 이곳은 역시나 상주 인구입니다.
그곳에 있는 기업체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권을 이용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어떠한 시간에는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들어가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방법을 연구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역시 꾸준히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아리 상권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한정된 상권이 아니고요. 상권은 팽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항아리 안에 갇혀 있듯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상권, 이러한 상권을 우리가 항아리 상권이라고 하고요. 상당히 지속적이면서 충성도가 높은 수요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이러한 것에 들어가고요. 고정 수요층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 안에 들어있는 고정 수요층이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세 상권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